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어서 지금 수학적으로 푸는 거는 점성감쇄에 대한 에너지 소산에 대해서 입력 에너지랑 이제 출력 에너지랑 쭉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한 3개 정도 이제 그래프 시각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몇 개 보면서 이제 정리를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결국은 이제 댐핑에 대한 입력 에너지가 댐핑에 대한 에너지가 다 이제 소산 균형을 이룬다가 있었죠. 이제 탄성 상태에서 왜냐면 EK랑 ES는 다 직교성 올소고널리티에 대해서 올소고널 하니까 그죠? 사인 코사인을 곱하면 사인 코사인을 적분하면 0이 나와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다 0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댐핑에 대한 에너지와 이게 같았고 결국 댐핑에 대한 에너지는 이렇게 이건 댐핑 상수입니다. C는 앞에 거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U0는 요 0이 붙은 건 항상 동력격에서 표시할 때 저희가 이 맥스 값을 그죠? 동적인 응답의 최대값 그죠? 그래서 U의 정적인 응답의 동적인 응답 최대값 여기 맥스를 의미합니다. 맥스 동적인 응답 최대값은 RD로 표시를 했었죠. 그렇게 되고 이게 결국은 저희가 이게 등치를 이룬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다고요. 지우고 이렇게 나왔었고 입력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파이 P0의 U0의 사인의 위삼각 이 위삼각은 이렇게 해서 1-베타 제곱의 2 베타 감쇄비의 RD분의 1이었죠. 여기서 여기 위삼각이었고 그죠? 이 부분도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간략히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했더니 똑같이 나왔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를 적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얘를 보면 결국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진폭 U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라고 하면 결국 U0의 제곱에 비례하죠. 이 감쇄에 대한 에너지 소산은 대략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이렇게 2차식으로 비례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입력 에너지에 대한 거는 여기 그냥 1차식에 비례하죠. 2차식, 1차식 이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여기가 ED 여기가 이 입력 에너지라고 하면 여기 균형을 이루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U0가 됩니다. U0가 될 때 이 두 개가 지금 같아졌죠. 이 두 개가 저희가 그걸 증명한 겁니다. U0일 때 여기 U0라고 써있죠. 그죠? U0 동적응답 최대값.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정상상태 응답이라고 했었고 그렇게 되죠. 실제로 왜냐면 저희가 이런 거를 감쇄가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화 운동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런 거를 해서 결국은 U는 UP가 있는데 그죠? 여기서 얘가 2의 마이너스 오메가 NT 이런 게 있어서 감쇄가 돼서 결국 없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만 남는 결과적으로 UP에 대한 응답이 바로 정상상태 응답이었고 그죠? 점점 얘가 사라지면서 특정 값에 수렴하게 되었죠. 수렴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은 공진식응답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수렴하게 해서 이 감쇄비분의 1만큼 수렴했고 그죠? 이게 공진식응답이 아닐 때도 어쨌건
트랜지언트 텀 UC 값은 결국 감쇄가 있을 때, 즉 C 곱하기 U 닷이 있을 때 사라지면서 수렴하게 되겠죠. 그쵸? 수렴하게 돼서 응답이 뭐로 수렴해요? 결국 U0의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위삼각이었죠. 그쵸? 요게 정상상태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즉 얘가 지금 인풋, 그런 관점에서 그쵸? 요 에너지를 보면 여기 전을 보면 감쇄에 대한 에너지, 솟아난 에너지가 입력 에너지보다 작죠. 여기는 입력 에너지가 크다. 감쇄에 대해서 솟아난 에너지보다 입력 에너지가 더 크다. 더 크다. 그쵸?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입력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는 입력이 더 크죠. 솟아시키는 것보다 입력이 크니까 진폭이 증가하겠죠. 그죠? 여기는 진폭이 점점점 증가할 거고, 문제 없죠? 여기 입력 에너지가 더 크니까. 빨간색으로. 입력 에너지가 더 크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U0 여기 최대 응답에서 균형을 이루고, 그쵸? 이 뒤는 입력 에너지보다 솟아나는 에너지가 크죠? 즉 정상 상태 응답 이후인 정상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균형을 딱 이루면 진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요. 그쵸? 왜냐면 입력되는 거를 다 에너지가 솟아이 되니까. 그쵸? 그렇게 균형을 이루면 진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우리가 구한 거를 보고도 여기 정상 상태의 기준, 이 최대 응답이 되는 이 정상 상태 응답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이 전 단계에서는 입력 에너지가 크니까 진폭이 증가하다가, 그쵸? U0가 딱 도달하고 이 뒤로는 정상 상태에서 균형을 이룬, 그죠? 입력 에너지와 솟아나는 에너지가 균형이 이룬 U0에 도달한 후에는, 그쵸? 정상 상태 응답에 도달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 진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해진다고요. 그죠? 그거를 수식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도 했었죠. 이 진폭의 정상 상태 응답에 도달하기 위해는 몇 사이클을 거쳐야 도달하냐. 그죠? 감쇄가 클 때 더 빨리 도달하냐, 아닐 때 빨리 도달하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그래프로 저희 앞에서 저희가 수학적으로 구한 걸 가지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거동을 실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거동과 일치하는구나, 점점점 증가하다가 수렴하는구나 라는 거. 갑자기 밖으로 튕겼는데, 참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감쇄가 없었다. 감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증가하죠. 감쇄가 없을 때는. 그죠? 그렇게 해서 감쇄가 있을 때는 이제 점점 특정 값을 수렴하게 되는데, 감쇄가 없을 때는 에너지 솟아내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막 이게 이렇게 무한하게 증가하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지금은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건 첫 번째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이제 X축에서 요 U0 정상 상태 응답에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 에너지가 크냐, 감쇄하는 에너지가 크냐에 따라서 실제 진폭이 증가하냐 아니냐를 알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예측값과 일치한다. 예측값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구조물의 응답과도 일치하는구나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쵸?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걸 정리하고 두 번째에서 또 다른 그래프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